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군산에 관한 아름다운 추억을 들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6, 70년 전 군산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영원한 시민기자이신 조종환 기자님, 오마이뉴스에 한 1000편 넘는 기사를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현재까지 인터넷 카페에 후광 김대중 마을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종환이라는 필명으로 쓰시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와의 추억과 그 기사거리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네, 네. 그거 읽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대중 대통령 사진전을 하고 계시나요? 예, 예. 예, 지금 현재 리오 카페에서 우체통 거리 거기에 있는 그 리오 카페에서 이희호 여사 생애 사진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 이희호 여사 생애 사진전은 아마 전라북도에서 최초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군산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 그 군산에 관한 저서가 굉장히 여러 권 있습니다. 벌써 군산 야구 100년사, 군산 해화화 100년, 금강 그 물길 따라 100년, 뭐 보통 100년 단위의 역사를 써 오셨는데요. 지금 최근에도 탈고하신 책이 여러 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좀 제가 기억나는 대로 보면 그 근현대 군산 지명과 주민들의 삶, 그걸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 그걸 출판했고요. 또 이제 군산의 민간 신앙과 종교,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작년에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군산중고등학교 100년, 올해가 100년이 됐거든요. 개교 100년사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좀 필진으로 참여를 해서 책을 쓰고 편집까지 지금 맡아가지고 아마 이달 말쯤이나 다음 달에 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또 올해가 8월 18일이 이분이 돌아가신 서거 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한 20년 남짓 이 김대중 대통령 이희호 여사에 관련해서 기사라든가 또 제가 카페에다가 올렸던 그런 게재했던 글을 모아가지고 하나 지금 기록물로 하나 남겨놓을까 합니다. 많은 신문 기사들을 써오셨고 또 그 저서로도 군산의 100년사를 여러 주제별로 이제 정리를 해오셨고 또 사진도 찍으시잖아요. 네, 여기 이제 앞에 사진기가 상징처럼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사진을 잘 찍으시고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많이 공유를 하시고 또 사진전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군산의 향토사에 관해서는 거의 마스터급이신 것 같습니다. 아유, 과찬이십니다. 이렇게 군산에 관해서 자료를 수집하시고 글을 쓰시게 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아마 한마디로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글을 쓰게 된 것은 제 딸이 하나가 있는데, 딸이 중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90년대 한 초중반쯤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딸을 중학교 학생인데 글을 참 잘 쓰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내가 그때가 40대 중반쯤 됐는데, 그때 이제 얘한테 내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주면 글도 잘 쓰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또 늙더라도 뭔가 하나의 유산이 될 거 아닌가, 개인적인.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글을 좀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쭉 쓰다가 보니까 자료들을 이제 수집하게 됐고, 또 내가 살아온 그 흔적들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글이 완성이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 개인 얘기가 향토사로 이게 이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 따님한테 아버님의 인생을 물려주고 싶으셨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이야기의 시작은 어릴 적부터 시작이 되었을 텐데. 그렇죠. 기자님 어릴 적 그 어린 시절은 어디가 주 무대였나요? 그때 이제 지금의 중동이죠. 네. 중동에서 제가 태어나서 중동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또 째분장 동네, 그 한 동네입니다, 내내. 그때 중동이고, 나중에 제가 궁암동으로 이사해가지고 궁암동에서 또 20살이 넘도록 성년이 되도록 살았어요.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동네가 20년 넘게 지금 저 설이라고 하는 동네 중동 금암동이거든요. 시내 사람들이 거기를 중동이라고 않고
그냥 스레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명에서는 이제 그냥 스레가 아니라 스레하고 이제 예, 억양이 예. 들어가는데요. 예. 그 스레의 어원은 어떻게 될까요? 설애. 예, 예. 아, 설애라는 게 뭐 서울하고 관련이 있는 그렇죠. 표현일까요? 이제 거기가 경포거든요. 경포리. 경포가 뭐냐면은 서울 경자가 들어가요. 그 경포. 지금도 경포천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경포천이라는 것이 한자인데, 경포도 역시 한자인데, 경포, 경이 서울 경자고, 포가 이제 포구할 때, 네. 그것이 이제 우리말로 따지면 경은 서울이고, 포는 개천, 개거든요. 서울개.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개라고 했다고 그래요. 서울개가 이제 계속 시간이 가면서 어원변이가 되니까, 이게 서울개가 이제 설개. 설계가 돼가지고 설계가 다시 또 설애, 설애가 되니까 설애, 설애가 다시 저희가 돼서 스레라고 이제 발음을 하셨구나. 예. 그러니까 근데 경포라고 하니까 예, 지금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알아듣기가 쉬운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경포에 가면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 그 물길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공장도 있고, 네. 또 옛날 집들을 개조한 카페들이 들어서고 해서, 그곳은 그냥 뭐 커피 마시러 가는데, 또는 이제 그 근처에 이마트 가는데, 네, 뭐 네, 이제 네. 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기자님 이제 어린 시절을 쓰신 기사문을 보면, 뻘바탕에서 놀았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어디 뻘이 있었어요? 갯벌도 있었고 모래사장도 있었어요. 그 모래사장이 갯벌로 이제 덮여버린 것이죠. 아마 지금도 아마 가서 파보면 그 노란 모래가 많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들 키보다도 더 높은 갈대밭. 몇 살 때예요? 그때가 이제 50년대 후반기, 60년대 초 이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 7, 8살 때부터 거기를 놀러 다닌 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시절에는 거리 그 도로에 세금팔이, 옹기그릇, 조각, 깨진 거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 지금 놀이 기구였었어요. 장난감이었죠. 네, 놀이 기구였기 때문에. 그리고 논밭 이런 데서 돌아다니는, 그리고 거기에 일제 강점기 때 백공장, 조선소가 있었고 철공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면 어떤 그 쇠무치 같은 것이 많이 있었어요. 주워서 그거 주워다가 엿싸먹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우리가 황금 놀이터였죠. 거기 가면은 이쪽에는 참외밭이 있었고, 수박밭이 있었고, 참외밭이 있었고, 뻘바탕은 외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여기 사람들이나 뻘바탕이라고 보통 알지. 갯벌. 예, 갯벌이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지금도 갯벌보다는 뻘바탕이 더 정겹고, 더 정감이 가요. 뻘바탕, 저도 이제 뻘바탕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네. 뻘바탕에 이제 들어가면 막 푹푹 들어가고 막 그 네. 찐덕찐덕한 그 느낌이 있는데, 그럼 네. 거기서 어떻게 하고 노신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피부가 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고와요. 네. 예, 피부가. 그리고 뭐라고 할까, 피부병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건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건데, 아마 이 이유는 어렸을 적에 그거 팩이라고 그러죠? 자연 머드팩을 하신 머드팩. 거네요. 네, 예, 예. 네. 개흙을 몸에다가 바르고 사바나의 시장처럼 막 얼굴 전체를 발라요. 그렇게 바르고 나서 물속으로 탁 들어가요. 네? 스릴 만점이죠. 그렇게 몸을 전체 바르고 위에서 이제 썰매 이게 해가지고 지금 무서워서 못 합니다. 그때는 그런 것이 꺼리킴이 없기 때문에 유리 조각이나 위험한 걸 모르고 몸에다가 전부 개흙을 바르잖아요. 그렇게 바르고 여럿이 친구들하고 같이 여기서 미끄럼을 타요. 탁 들어가면 그 스릴이죠. 그러면 물이 조금 들어올 때, 그럴 때 들어올 적에 그럼 타면은 물속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좀 허우적거리고 나오면 네. 싹 스쳐지잖아요. 천연 워터 슬라이드. 재밌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간혹 명상에 잠길 때, 네. 혼자 있을 때 그런 네.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이제 어떤 손님들이나 누구하고 같이 그 근방 네. 카페를 간다든가 거기 가서 차 마시면서 그 갯벌을 쳐다보면 어렸을 적에 그 생각들이 다 나고, 거기에 사실 지금 그 갯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쪽 한쪽에는 우리 키보다 더 높은 갈대, 이게 숲이 우거져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갈대 숲이 굉장히 거기에 이제 깔대라고 해서 깔새, 새들이 거기서 우거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깔새에 알 찾으러 다니고, 알 찾으러 다니고, 그리고 바닥에 그 농개들이 지금 그 갯벌, 수라갯벌인가 어디에 나오는 그 농개, 네네. 흰말 농개, 네. 빨간 농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개를 한 마리씩 잡아요.
개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실로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고. 그런데 그 개를 한 마리 잡으려면 굉장히 어떤 인내심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실로 이렇게 둥그러나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실로 이렇게 둥그러나게 해가지고 개구멍에다가 이렇게 그냥 쳐요. 그래서 멀리서 실로 해가지고 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농개가 한 절반 정도 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탁 채가지고 그놈을 잡거든요. 이제 그렇게 잡아가지고 농개를 잡으러 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그 지금도 어떤 그 슬라이드 영상처럼 하나씩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그 술자리라든가 차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적에 사람들한테 해주면 그렇게 놀았냐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이 지금도 참 그 오염된 현재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도 그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때만 해도 가난한 동네 그 시절이었고 새끼 그 먹기도 어려울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놀다가 친구 집에 가잖아요. 그럼 중동 우리 친구들 다 가난했어요. 우리는 참 저는 축복받아가지고 우리 집이 좀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어요. 근데 친구들 가난한 대부분 다 가난했죠. 새끼 다 먹는 친구들이 별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새끼만 다 먹어도 부자 소리를 듣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보릿고개 중에서도 그때만 해도 거의 이제 그 우리나라가 그 원조 경제 시대였어요. 그래서 거의 그 미국의 원조 없이는 못 먹고 밀가루 배급, 우유 배급, 강냉이 가루 배급 그때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가면 이제 친구네 집에 가면 그 친구네 집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다 노동일 나가니까 아무도 없죠 집에. 그럼 우리들이 가가지고 가면 솥에 밥 한 그릇하고 시래기가 있어요. 그 시래기를 거기다가 넣고 밥을 한 공기 넣으면은 한 3그릇 4그릇이 나옵니다. 시래기 덕분에. 그러면 그걸 이제 같이 끓여 먹고 배고플 때 그 시래기죽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먹어보고 지금까지 못 먹어봤습니다. 원철이라고 있었는데 그놈은 또 이거 나무 같은 거 잘 타요. 묘기를 잘 부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쇠빙탑이 한 2-3개 있었어요. 그 쇠빙탑이 뭐냐면 거기에 이제 한 냉동 공장, 얼음 공장이 있었거든. 제빙 공장. 제빙 공장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죠. 그 제빙 공장이 있었는데 그 제빙 공장에서 나오는 얼음을 고깃배들이 출하할 때 거기에서 이제 얼음을 싣고 나가거든요. 네네. 그렇게 나가는데 그 얼음이 막 중육면체로 돼가지고 굉장히 큰 중육면체로 돼가지고 거기서 내려와요. 그때 이제 얼음살이 우리가 수박살이나 참외살이만 하는 게 아니라 얼음살이 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올라가요. 우리는 못 올라가는데 걔는 막 밑에서 물에서 그 쇠빙탑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얼음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밑에 큰 얼음을 세워놔요. 네. 무거울 텐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딱 막으면은 얼음이 막 그 미끄럽게 이게 약간 이게 그 경사진 곳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위에서 딱 내보내면 미끄러져 내려와요. 그럼 여기서 세워요. 올라가서 얼음을 그 서커스단 단원처럼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가지고 딱 세우니까 어떻게 돼요? 뒤로 올라오는 놈하고 부딪힐 거 아닙니까? 딱 부딪히면서 얼음이 깨집니다. 깨지면 당으로 떨어지잖아요. 물로. 그러면 그놈 갖다가 깨워가지고 그거 먹는 얼음밥. 죽여줍니다. 그 여름에, 더운 여름에 거기서 물속에도 놀다가 나와가지고 깨진 얼음을 우리 나눠 먹을 때. 그러니까 그놈 인기가 좋았죠. 우리가 얼음 먹고 싶을 때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었고 군것질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거의 그 놀이를 구상하는 그 능력이 거의 천재급이네요. 뭐 모든 자연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장난감이고. 그랬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을 보내고 아까 그 뻘에서 재밌게 이제 노시는데 그 옆에 과수원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과수원까지는 아니고 이제 참외, 수박 같은 거 이렇게 참외밭. 심어놓은 밭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유명하잖아요. 그 서리 한번 안 해본 꼬맹이들이 없을 정도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또 활약상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들려주세요. 서리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 그 서리는 낮에만 한 게 아니라 밤에도 했습니다. 이게 좀 짓궂었죠. 꼭 어떤 것을 배고파서 먹는 거 이것도 좋지만 그 서리하는 과정이 재밌잖아요. 스릴 만점이었고 그 들키지 않고 서리를 한다는 그 자체가 거의 뭐 내가 어떤 그 전장에서 승리한 참 위대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꼭 배고파서 먹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성취감이 있죠. 참외 하나를 내 손에 딱 들었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제 하나 지금도 좀 죄송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서리를 나가잖아요. 수박이 보이잖아요. 이 통이. 그러면은 다 깨요. 손으로 막 치면 깨지잖아요. 안 익은 놈은 버리고. 그러니 그 농사 짓는 주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참외 그 서리에 딱 나가면 우리 행길이 형네 아버지든가 아마 아무튼 그 분이 우리 거기 가면 원두막이 있었어요. 여러 개. 그 원두막 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주인 봐가면 원두막에서 지키는 데가 원두막이거든. 네네네. 거기 이제 눈을 피해가지고 우리가 나가는데 우리한테 부르다가 우리를 여러 명 데려다가 앉혀놓고 야 너희들이 막 이거 어떻게 알겠느냐 먹고 싶으면 와서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거 익은 놈으로 따줄 테니까 이게 밭을 버려놓잖아요. 네, 한번 뭐 여기저기 골라다니면서 안 익은 놈은 버리고 왜냐면 옛날 참외는요 다 익어야지 안 익은 놈 써요. 아이 뭐 수박은 그렇죠 뭐. 네, 네. 비릿하고. 그렇기 때문에 밭을 데려놨다고 봐야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어른들이 우리 데려다가 놓고 타일 넣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있고 또 한 번은 대부분 그 우리가 참외 서리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서리에 참석하는 건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또 망 보는 놈도 있어요. 맞아요. 역할 분담이 있죠. 역할 분담이 네.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좋은 거 있는 정보 입수처 하는 놈도 있고 여러 이게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참외 서리 할 줄도 모르고 잘 뛰지도 못하고 도망도 잘 가야지 그래야 참외 서리 참여하잖아요. 거기 이제 망 보는 놈이 있었단 말이에요. 길만이라고. 근데 이놈이 한 번은 가다가 주인이 오니까 도망가다가 똥통에 빠져버린 거야. 인분을 쌓아놓은 데가 거기 통이 퇴비하려고. 인분을 쌓아놓은 통이 흔히 이제 우리가 그때 말로 똥통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참외밭 여기저기에 그런 웅덩이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여름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인분, 그 똥통 제일 위에로 먼지가 쌓이고 막 쌓이고 하니까 이런 평지하고 비슷해요. 왜냐면 저기에서 싹이 나가지고 그 인분 위에로 그쵸. 크게 쌓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네. 풀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똥통인지 밭인지 이걸 잘 구분을 못해요. 도망가다가 그걸로 빠져버렸네. 갯벌이라고 하는 천연 자원이 우리 어린 꼬마들에게는 놀이터를 제공하고 또 배골았던 시절에 먹거리를 또 제공하기도 하던 그런 귀한 자리였는데 그런 자리가 지금 이제 볼 수 없어서 저는 볼 수 없어요. 근데 너무 생생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상상이 되고 또 그 추억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시는 그 조종환 기자가 부럽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제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생각할 거리가 많고 눈을 감으면 그때가 떠오르고 그 시절 친구들이 떠오르고 그때 막 까르르 웃던 그 목소리들 그 막 와글와글 떠들던 그 목소리들이 막 들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조종환 기자님이 죄송합니다. 이 연세에도 이런 생기를 유지하실 수 있는 원천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앞으로 우리 군산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도 또 같이 공유가 되면서 가서 노을을 보시거나 차를 마실 때 이 자리가 갯벌이었고 꼬맹이들이 여기에서 와글와글 놀던 재밌게 놀던 자리였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옛날 이야기까지 재미있게 들어봤습니다. 재미있게. 옛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그 자연이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지금의 그 자리들이 새롭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재미있고 또 소중한 그 옛날 이야기를 기자님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당시의 그 상황들과 또 역사적인 내용, 예를 들면 스레의 어원이라든가 이런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함께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자주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군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